오늘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족 켄트 앞에서 이제 켄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곡선 구간 통과할 때 원심력 때문에 곡선 외측의 증가가 높여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적정 켄트, 고속철도나 지하철 같이 한 개의 열차가 같은 속도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철도 같이 이제 화물 열차, 속도가 다른 열차가 혼용해서 다닐 때는 켄트를 빠른 열차, 여객 열차를 할 거냐, 그러면 화물 열차량에 따라 좀 틀리는데, 아까 켄트가 적정 켄트가 안 되면은 켄트가 너무 낮으면은 외축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쏠리게 되니까 외측 레일에 편마모가 오고, 또 켄트가 또 너무 높으면은 내측 레일에 이제 또 직마모가 오는, 그래서 이런 켄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 구간은 우리가 장대 레일에 이제 여름에 하절기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신축이 생기면서 레일에 충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 부동 구간이라는 게 이제 온도 변화가에 따라서도 시점으로도 100m 정도, 그다음에 터널 내부 같은 데는 이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레일에 신축이 없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부동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수자 횡단 장치는 이제 우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고속철도에는 이제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주간의 점검 시간대가 위치별로 다 다르지만은 주간 점검 때가 뭐 대전 같으면은 뭐 12시부터 뭐 1시까지라든가 이런 군에 이제 고속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20초인데 버튼을 눌러서 한 명씩 선로를 횡단하도록 한 이러한 장치, 안전장치를 말하는 보수자 선로 횡단 장치로. 그다음에 이제 사구간,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데드 섹션이라고 하는 이제 구간, 교류와 직류가 바뀌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1호선의 청량리, 그다음에 저 서울역 남영, 뭐 회기역, 그다음에 4호선 남대령, 사당.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이 길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서 남영역으로 갈 때는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죠. 거기는 이제 66m만큼의 데드 섹션 구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영에서 서울역으로 들어올 때는 한 22m 정도의 이제 사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곡선에 관련되는 게 중요한 게 슬랙하고 켄트인데, 켄트는 앞에 얘기를 했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철도 대차 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다르게 곡선을 원활하게 주행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선 같으면 상관없는데 곡선 구간에서는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고정지가 4.7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외측 레일 기준에서 내측 레일을 조정치만큼 개간 확대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공식이 R분의 2400 나누기 S-0에서 15mm만큼 조정한다. 근데 이것도 최대 30mm 이상. 아무리 이제 곡선 반경의 반비례하는 거죠. 곡선 반경이 작을수록 스랙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랙의 최대치는 3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그 차가 바퀴가 빠지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슬랙은 곡선 구간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곡선 내측 레일을 일정량만큼, R분의 2400 S-만큼 확대해 주는 거. 켄트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측 레일을 11.8 R분의 V 자성만 C-만큼 높여주는, 그래서 곡선에서 증량한 거는 슬랙하고 켄트가 되겠습니다. 선로 개량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선 개량, 이제 우리가 건설, 신설이 있고 개량이 있죠. 기존선을 개량한다는 건,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1단계 할 때 서울에서 동대구는 신설 뒤지로 갔지만 동대에서 부산은 기존선을 개량을 했죠. 그 뭐냐 하면은 속도, 스피드업을 하고, 스피드업을 함으로해서 수송 능력이 늘어나고, 또 용량이 증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곡선 반경을 확대를 해서, 우리가 곡선에서 속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곡선 반경을 크게 직선을 할 수 없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철화를 그때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완화곡선도 연장을 하고 또 이제 궤도 측면에서 보면 레일 장대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아까 분기기 고번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개량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속도를 높여서 용량을 증대하고 수송 능력을 확충하는 이러한 기존선 개량으로 보면 되죠. 그다음에 선로 장애는 뭐 다 알겠지만은 건축 관계 내에 어떠한 그런 장애물 이런 것들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기기는 뭐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이제 크게 포인트 부하고 크러싱 부하고 리드 부하고 3등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분기기 관리는 참 상당히 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레일 주 레일이라고 요게 이제 턱 레일 우리가 첨단 레일이라고 가드레일하고 이제 크로싱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가드레일이죠. 그래서 노스부하고 가드레일 내측 프렌즈의 간격을 우리가 백게이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선로 제표는 아까는 이제 메타표, 킬로미터표를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거리표도 선로 제표에 포함되는 거고 거리표 말고도 이제 우리가 뭐 기울기표라든가 곡선표, 차량 저축 한계표, 건너는 경표, 뭐 이 기적을 이런 걸 이제 기적표는 다 없어졌죠. 지금 이제 민원이 생기고 시끄럽다 해가지고 정거장을 표시하는 구역표. 정거장군에는 역장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뭐 보선에서 관리하고 이제 구역이 필요하죠. 차단 작업은 일시로 뭐 레일을 바꾸거나 침목을 바꾸거나 차를 못 다니게 주로 야간에 하는 상시런 상례 보수가 아닌 근본적으로 이제 선로를 뜯어 고치는 그런 때 차단 작업을 하죠. 설계 속도 우리가 이제 이 설계 속도하고 영업 속도하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최대 이렇게 갈 수 있는 속도 예를 들면 이제 경부고속철도 같으면은 설계 속도는 350km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300km에서 310km를 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도담 영천이나 홍성, 송산 같은 것도 지금 설계 속도는 250km인데 영업 속도는 200km를 운행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 승강장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섬식 승강장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단선 같으면 우리가 이제 단식 승강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선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서울 지하철이나 뭐 도시가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승강장이 있고 뭐 상선 하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형식 이제 이게 이제 섬식이고 상대식인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섬식이 이 상대식 승강장에서 용집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작다는 얘기 작은데 광장이나 이런 접근이 곤란하고 여러 가지 또 단점도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좋은 거는 차를 잘못 탔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이거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든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반대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뭐 섬식도 있고 승강장이 상대식. 근데 지하철에서는 섬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지니까 유리한 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종단역에 보면은 이제 종단, 중간역 이게 보면 이제 유압식 그 차량막이가 설치가 돼 있고 요것도 이제 따로따로 선이 이제 분기될 때 따로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입체교차해서 넘어가는 분리식이 있고 접삭식이 있다는 승강장 현식을 설명한 겁니다. 세정이라는 거는 이제 전환기를 한쪽으로만 쓰기 위해서 턱레일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쪽으로만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신호 모지는 읽어보면은 이해가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3점 지지 현상은 주로 완화곡선상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차륜 4개가 딱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떠 있는 경우 아까 같이 이제 뭐 수평 틀림이라든가 방향 틀림이 있어가지고 뜨는 경우 이제 이게 탈선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화곡선의 길이도 3점 지지가 났을 때 차륜지 후륜지가 22.5cm 이상 높아도 탈선하지 않을 거리에 그런 그 완화곡선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식은 8.75 곱하기 속도 곱하기 설정 캔트
그래서 이제 그 길이만큼 완화곡선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스크린 도어는 PSD라고 여러분들 뭐 다, 그럼 요즘 이제 서울 쪽에는 다, 최근에 거기서 이제 뭐 자살자도 나오고, 때로는 밀어가지고 정신 뭐 나오고, 그 기관사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승강장으로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가 돼 있죠. PSD라고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철도 고속철도에는 없는데, 일반 철도는 이제 이렇게 반 밀폐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산에 가면은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걸 시험 부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밀폐형으로 지금 다 돼 있죠. 안전 측선은 이제 주로 단선 구간에 이렇게 보면은 차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을 때 이쪽에 오는 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이 차가 지금 이제 신호 시스템이 개선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근데 안전 측선이 뭐라는 거는 이제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곡선에 관계되는 게 아까 켄트 쓰레기 있었지만 이제 완화곡선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화곡선이 아까 이제 평면 곡선 중에 하나죠. 단곡선, 복싱곡선, 그 다음에 S커브, 그 다음에 완화곡선, 그 다음에 이제 정단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선에서 곡선, 여기 이제 R이죠. 여기 원곡선이라죠. 원곡선. 이게 이제 완화곡선인데, 곡선 방향이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작으면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을 하거나 또는 곡선에서 직선 진입을 할 때 원활하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원곡선과 직선 사이에다가 이런 완화곡선을 넣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로스웨이드도 있고 3차 포물선이 있는데 철도에서는 3차 포물선을 쓴다는 거. 공률이 일정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직선에서 무한대로 갔다가 이 지점에서는 무한대에서 다시 R로 갔다가 다시 여기에서는 R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한대에서 직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직선과 곡선을 통과하도록 이제 완화하는 그런 곡선이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켄트가 있고 슬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직선 구간에는 켄트도 없고 슬랙도 없다는 얘기죠. 제로. 그런데 여기는 켄트가 뭐 100이 있고 슬랙이 뭐 30mm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제로인데 여기는 100이고 30이면은 어디에선가는 이제 제로로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완화곡선 기능이 이 구간에서 켄트와 슬랙을 체감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켄트가 100인데 점점 해서 제로로 만들고, 슬랙도 30mm인데 점점 해서 제로로 만들고, 이런 역할을 완화곡선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시는 우리가 그냥 단곡선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BC, EC 곡선 방향이 큰 데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완화곡선이 있는 뭐 주로 800 이하 곡선, 완화곡선이 들어가는데 SP, BC, CP 이렇게 곡선에 가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SP, BC, CP, BC. 이제 레일 북부에 하얀 페인트로 또는 파란 페인트로 그게 이제 곡선의 완화곡선 시점, 종점, 원곡선의 뭐 시점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완화곡선이 없는 데는 BCC 이렇게 표시했으면은 이거는 곡선 방향이 있어서 완화곡선이 없고 바로 직선이구나. 이거는 이제 완화곡선 표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켄트하고 슬랙을 체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고도 특히 완화곡선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뭐 평면 틀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쪽 바퀴가 떠서 이렇게 탈선한 레일 타고 오르는 그런 사고 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곡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차 등급, 뭐 속도 것이고, 운전 속도, 운전 시격이라는 거 뭐 다 알죠. 앞열차, 후속열차의 간격. 근데 열차 속도에는 최고 속도, 균형 속도, 평균 속도, 뭐 표정 속도가 있는데 최고 속도는 아시는 거, 균형 속도 그렇고 평균 속도. 여기서 이제 표정 속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속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식에 S는 VT라는, 그래서 이제 속도 V는 T분의 S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정차 시간을 포함하지 않지만은 그다 속도도 정지 상태와 속도의 평균 속도를 나타내자면 여기에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가면서 중간에 정차 시간을 포함한 그 속도가 표정 속도다. 여기 나와 있죠, 공식이. 그래서 이제 표정 속도 증가 방법은 뭐 운전 시분도 단축하고 정차액이 작을수록 좋고, 왜냐하면 정차 시간에 다 포함되니까 속도 향상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가감 단속을 단축. 왜냐하면 우리 도시철도 같으면은 일반 철도 같으면은 뭐 정거장 간 거리가 8km, 뭐 10km 이렇게 되지만은 고속철도 같으면 이제 30km, 40km죠. 도시철도 같으면 이제 800m, 1km 단위로 정거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력 집중식 있고 동력 분산식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고속철도나 일반 철도는 동력 집중식을 써서 한 개 기관차가 여러 대의 객차나 화차를 끌고 가는, 이게 사실은 가감 속도가 느리죠. 섰다가 출발하는. 그런데 이제 전동차들은 다 동력 분산식이죠. 각 객차마다 동력이 다 있어서 섰다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철에 고무바퀴 AGT가 있고 철제바퀴 AGT가 있지만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게 고무바퀴 AGT가 좀 가감 속도가 철제보다는 더 마찰력이 점착력이 크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감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동력 분산식을 쓰고, 우리도 이제 철도도 앞으로 세계적으로 고속철도도 이제 동력 분산식으로 가고, 우리 이제 430km 뭐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운영한다는 해무 이것도 지금 이제 430km 우리가 평택 호송 쪽에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동력 분산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속도가 있다는 거. 유효장 이거 중요합니다. 정거장에 차량의 1개 열차 몇 량이 달렸든 간에 한 개 열차를 펴는 거를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차량 접촉 한계표 간의 길이, 또는 출발 신호기로부터 차량 접촉 한계표까지 길이, 또는 절연장이 있는 경우는 절연장으로부터 차량 접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좀 내용 이해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효장이라는 거는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차량을 이렇게 유치를 했을 때 1개 열차죠. 여기 이제 차량 접촉 한계표가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 이쪽 열차하고 충돌을 하니까 여기에서 뭐 이까지 거리가 유효장애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 이 차량 앞 접촉 한계표 가기 전에 출발 신호기가 또 이렇게 있죠. 출발 신호기부터 뒤쪽으로 차량 접촉 한계표가 되는 거고, 또 이 앞에 또 뭐 절연 구간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개 열차를 다른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 없도록 유치할 수 있는 한계, 그 유효장이 이제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20m, 한 개 열차가 20m인데 보통 20량 편성을 하게 되면은 40m 플러스 여유 거리 20m, 전후 10m 해서 보통 이제 20량 편성을 하는 때는 유효장을 전부 420m 이상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분기 뭐 측선까지 따지면은 실질적인 정거장 그 길이가 1km가 넘죠. 차량 접촉 한계표는 여기 붙어 있는 거. 윤중은 뭐 차륜회에서 궤도에 가해진 수직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행동, 뱀사자, 스낵 모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량은 궤도 틀림, 선행 조건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전후 X축, 이걸 우리가 이제 롤링이라고, X축, 그 다음에 P축, 수평으로 좌우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수직으로 요잉, 이렇게 세 가지 해주는 운동을 하면서 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차량의 단면과 레일면이 단면이죠. 접촉하면서 유행에 따라서 수평과 수직 운동, 성분이 결합하면서 이렇게
스낵 모션을 진행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 이게 결국은 이제 탈선의 원인이 되는 거고 탈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곡선부에서 주로 발생해야 하지만 뭐 직선 구간에도 그래서 이제 사행동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열차 제어 장치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뭐 ATS, ATC, 컨트롤, 스톱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자동 방호 장치 뭐 ATP 우리가 신호기를 볼 수 없는 데는 차상 신호기라 해서 차 안에서 지하철이라든가 또 투시가 안 좋은 곳에는 ATP 방호 장치 상당히 중요해요. 이러한 뭐 제어 장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열차가 가다가 자동으로 정지를 시킨다거나 차가 뭐 가다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경우에 차가 자동으로 정차하거나 뭐 CTC 사령실 뭐 이런 식으로 구로에 보면 이제 사령실이 있고 또 로컬 관제가 또 주요역마다 있죠. 안정성 부서는 이제 철도 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해서 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 그래서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이다. 참고하시고 장내 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대한 운전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신호기. 장대일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청레일, 장청레일, 장대레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청레일은 우리가 보통 25m를 표시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길면서 200m 또 60km 레일은 50km 레일은 200m지만 60km 레일은 300m 이상을 장대레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청 레일보다 크고 장대 레일보다 작은 그 중간에 거를 우리가 장척 레일이라고 하죠. 장척 레일. 장척 레일. 그다음에 이제 장대. 그다음에 이제 정척 레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장대 레일은 50km에서는 뭐 60km 레일 200m 이상, 60km 레일은 300m 이상으로 우리가 장대 레일. 정척 레일은 25m.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장척 레일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0m 레일 한 개 길이가 용접을 한 거죠. 용접. 아까 뭐 프레시벗, 가스 압접,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현장에 사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한 거. 장대를 재설정은 이제 우리가 레일을 하나로 연결해 놓으면 충력이 커지고 이음매가 있을 때는 10mm만큼의 이제 신축 작용을 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충력이 작용하는 거를 다시 체결 장치를 해결해서 재설정하는. 그다음에 장척 레일, 단척 레일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장대레일 신축 장치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분기기하고 좀 같죠. 이게 이제 턱레일 역할을 하는데 전철기하고 다른 거는 일반 분기기는 전철기가 턱레일을 좌우로 움직이지만 이건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돼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장대레일 부분에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오그라들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접촉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레일이 겨울에는 오그라들었다, 여름에 늘어났다. 여기에 이제 이게 벌어져 있으면 이선 진입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장대 레일의 신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장대 레일이 있고 전체 길이가 50m인데 표준 레일을 용접을 해서 정척 레일을 양쪽에 12.7씩 해서 여기 보면 이게 턱 레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락날락 이렇게 여기 신축 이음부 장대의 신축 이용 장치.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